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청바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한테 청바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예전 영상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언제 한번 해야지 하다가 최근에 이런 걸 받았습니다. 데밀 MFG & Co. 5th Anniversary.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다나가 왔는데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데밀 5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데밀 5주년이라고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청바지 영상을 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정말 많은 청바지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오늘 가장 얘기를 할 메인 내용은 데밀과 오라리 그리고 풀카운트입니다. 물론 여기에 폴브레이크 슬릭 이제 우디 팬츠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가실까요? 일단은 청바지라는 게 참 재미있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명백하게 원류가 있는 아이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원류가 있는 아이템들 중에 하나라는 건 이미 이제 현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이 청바지의 원형을 1920년대 리바이스에서 이 501 이제 역사적인 501의 탄생 이제 그 이후에 사실 1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변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의 청바지와 예전에 100년 전의 청바지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서 청바지의 원류부터 시작해서 복각이니 뭐니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청바지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청바지라는 말보다 데님 팬츠라는 말을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청바지가 뜻하는 그냥 파란색 바지보다는 저는 이 데님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바지 이게 사실 이 얘네들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님 팬츠의 데님이라는 원단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님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정론화되어 있긴 하지만 서지 드님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님 지방에서 이제 만들어진 능직물을 뜻합니다. 능직물이라는 말은 이제 가로실과 이제 실을 그러니까 원단을 짤 때 들어가는 가로실과 세로실의 비율이 서로 달라서 사선의 결로 나오는 그런 이제 원단 조직들을 뜻하고요. 가로실과 세로실의 비율이 똑같으면 평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능직물 중에서도 이 데님은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데님 원단은 3x1이라는 조직을 가진 능직물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능직물의 가장 큰 특징, 데님 원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이제 남색 원단이에요. 인디고 색깔, 짙은 인디고색 원단인데 이제 이 짙은 인디고색 원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염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인디고 염색이라는 것 자체가 인디고 페라라고 하는 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쪽물 염색 기법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단을 짜기 전에 실에다가 먼저 염색을 하고 이제 보통 겉으로 나오는 실은 인디고색으로 염색이 된 실을 사용을 하고 안쪽에 들어가는 실은 흰색 실의 원사 색깔 그대로를 사용해가지고 원단을 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원단의 겉에 사용하는 인디고 색깔 실을 염색하는 방식인데 일단 원단을 짜기 전에 먼저 염색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로프다잉 기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실 자체를 염색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인디고를 염색하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해요. 예전에는 이제 염료통에다가 사람이 일일이 이제 실을 담궜다가 적정한 시간에 실에 착색이 되기 전에 염색통에서 빼고 산화도 시키고 물에 씻겨내면서 이렇게 약간 켜켜이 인디고의 염료가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은 이제 요즘은 거대한 기계로 이제 이걸 해요. 근데 요 기계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엄청 거대한 어떤 기계에서 이제 완전 백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짙은 인디고가 되는 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원사 가운데에는 흰색 그대로가 유지가 되는데 그 위에 코팅이 되듯이 몇 겹에 걸쳐서 염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청바지의 디자인들이 색감들이 되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적당히 깎아내느냐 많이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연한 청바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단의 퀄리티를 얘기할 때 이런 여건 프로세스를 되게 잘했던, 그리고 더 세분화해서 했던 원단일수록 표현할 수 있는 색감이 훨씬 더 선명하기도 하지만 더 드라마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원단을 다 만들어서 바지를 만든 뒤에 어떠한 식으로 후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연한 청바지부터 시작해서 특정한 부분에 좀 약간 색깔이 빠진 워싱 데님들, 뭐 특별한 기법으로 워싱을 좀 만들어낸 다양한 디자인의 데님 팬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짜임의 독특함도 조금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비지라는 원단이 있어요. 셀비지 데님이라고 하는 이제 원단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데님 원단에만 셀비지가 있는 건 아니고, 셀비지는 구형 방직기로 짰을 때 이제 지금 신형 방직기, 요즘 대량 생산, 초대량 생산에 맞춰진 신형 방직기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로로 이렇게 횡단하는 실에 술을 여러 가닥의 실에 한 번에 쫙 해서 잘라가지고 더 큰 폭을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더 밀도감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근데 구형 방지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횡단하는 실 있잖아요. 요게 하나의 셔틀이라고 하는 요런 약간 요렇게 생긴 애,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요렇게 생긴 애가 왕복 운동을 하면서 원단을 이제 횡단할 때마다 각 마감부를 마감해 나가면서 셀프 엣지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원단이 짜지는, 구형 방직기에서 짜지는 모든 원단을 셀비지 원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데님 짜임으로 만들어내면 그게 셀비지 데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형 방직기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직기보다는 폭도 더 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단 짜임이 쉽게 말하면 좀 성글다라고도 할 수 있고, 좀 텐션이 좀 루즈해서 불규칙한 짜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규칙한 짜임이 워싱의 유니크함과 독특함을 만들어내는 약간 원인이 되다 보니까 요런 짜임을 일부러 다시 구현해서 미학적으로도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셀비지 데님이라는 거를 조금 더 높은 가격에도 많이 구매를 하고 찾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서 셀비지 데님이 무조건 좋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셀비지 데님이 주고 있는 특유의 좀 불규칙적이고 조금 더 입체적인 색감 표현이나 디자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셀비지 데님 자체가 생산 효율이 초대량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진 신형 방직기에 비해서 떨어지고 폭도 좁다 보니까 바지를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원단의 길이가 훨씬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비지 데님을 아직까지 찾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불규칙적인 짜임이 주는 매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셀비지 데님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뭐 더 예쁜 건데 더 많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량할 수는 없는 거야?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쁜 건 예쁜 거고, 이제 색 표현이 되게 잘 되고 예쁜 건 예쁜 건데, 근데 또 셀비지 데님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바지로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셀비지 원단이 최고입니다, 논셀비지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저는 오늘 풀카운트부터 다양한 청바지를 볼 텐데, 제일 먼저 풀카운트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풀카운트는 총 3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풀카운트 중에서 그나마 좀 상징적으로 보여드릴 만한 친구들을 3벌 가져왔고요. 하나는 일단 제일 최근에 구매를 하였었던 풀카운트 미아라 야스히로 콜라보 제품, 0105 베이스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유일한 풀카운트 제품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옛날에 구매했었던 풀카운트 1109 제품 리지드 버전입니다. 요 친구는 제가 이제 워싱을 한번 빡세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가죽 탭, 디어스킨 가죽 탭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건조기 안에서, 그래서 이거 떼버렸어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조금 더 예쁘게 입고 떨어졌으면은 여기는 좀 어둡고 여기가 좀 밝아서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풀카운트의 0105 구형 버전입니다. 이 친구도. 이 0105 다트포드 오리지널 워싱입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제가 봤었던 모든 풀카운트 데님 중에 가장 예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살이 쪄가지고 잘 못 입는데 이 0105 이 실루엣도 예전 실루엣이 전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요즘 실루엣은 예전보다 조금 더 와이드해지긴 했습니다. 와이드한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 50년대 50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0105의 어떤 그런 헤리티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지금 0105보다 예전 0105가 조금 더 예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다트포드 워싱도 이때 워싱이 진짜 예뻤어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약간 마일드해졌다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이제 많이들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게 조금 이런 약간 이런 디테일들이 좀 많이 생략이 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원래 이제 스티치가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풀카운트 청바지가 저는 복각, 레플리카 베이스 청바지들 중에서 현실적인 어떤 디자인과 뭐 실루엣적인 것들과 이 고증이라고 하는 영역을 좀 적절히 잘 섞은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지 않나. 그래서 오리지널 청바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고민하실 때 저는 풀카운트를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풀카운트는 기본적으로 메이킹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그런 브랜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킹에 관련된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걸 V스티치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요렇게 되는 스티치. 근데 사실 마감부를 이렇게 V자로 했다 안 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예전 방식인데 아래쪽에는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한 방에 이렇게 밑에 허리 밑에 부분을 다 봉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한 바퀴를 다 돌려서 여기 가죽 탭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한번 돌려가지고 마감까지 이렇게 V자로 쭉 올리는 이런 스티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브랜드 중에서는 여기 스티치를 완전히 다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나 약간 이렇게 했어 보여주는 느낌으로다가 좀 이격을 좀 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맞추는 데도 있기는 해서 이게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빈티지의 모든 모델들이 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던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았던 시기가 있는데, 풀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제품에 이렇게 V 스티치를 합니다. 그리고 풀카운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일본 레플리카 베이스, 복각 베이스 브랜드들은 이렇게 V스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사실 또 볼 건 버튼 플라이죠. 사실 버튼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시대상에 따라서 지퍼로 교환됐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복각 베이스 청바지 중에 버튼 플라이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벳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사실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게 빠텍이라고 보통 하는데 보강 봉제 방식이 없었을 때 그때 이 주머니가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립에서 때려 박았던 그런 디테일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깔끔하게 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잡사가 튀어나오게 치잖아요. 요것도 고증의 영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되게 깔끔하게 바지를 만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이런 방식들도 전부 다 고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여기에도 리벳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썰로 여기가 이제 모닥불 앞에서 너무 달궈지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빠진 리벳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풀카운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 벨트루프도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고증의 영역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정도가 또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는 더 볼록하게 올라와서 여기 더 희게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입체감이 있는 벨트 루프도 이제 그런 약간 고증의 영역에서 예전에 사용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백포켓입니다. 이 백포켓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뜯어지지 말라고
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리벳을 사용합니다. 안쪽에서 들어가 있고 이걸 히든 리벳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는 리벳도 있고 약간 이렇게 바텍이라고 보강 봉제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 바텍은 안 들어가 있고 리벳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리벳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앞쪽 주머니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 리벳이 사실 바깥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앉을 때 뭐가 자꾸 찢어지고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쪽으로 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 주머니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빵빵 리벳 받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머지 봉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량이 됐다가 이제는 사실 이 리벳 자체를 거의 안 쓰고 겉에서 이렇게 바텍을 치는 경우가 제일 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복각을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는 적어도 리벳을 히든으로 치던 아니면 바텍 이게 리벳은 없이 여기 바텍만 히든으로 치던 어떤 식으로 해서든 간에 예전의 방식들을 좀 다시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역시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히든 리벳 같은 경우에는 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입고 앉으면은 살짝 이물감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터지려고 하잖아요. 오래 입으면. 요런 감성들이나 빈티지한 느낌 때문에 히든 리벳을 아직까지 좀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이제 밑단 쪽인데 밑단은 얘랑 요 최근에 구매했던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셀비지 원단을 사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셀비지 원단을 사용을 하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인도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얘는 지금 싱글인데 체인으로 들어가던 시기도 있었어요. 여기가. 근데 약간 요거를 진짜 봉제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체인 스티치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게 체인 스티치거든요. 요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체인 자체가 주는 이제 탄성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데가 좀 쉽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벌어지고 약간 변형이나 이런 거에 되게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싱글 스티치로 들어가면은 근본적인 내구성이 높다. 싱글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중간에 끊겨도 그 부분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연쇄적으로 다 끊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체인 스티치는 한쪽만 끊겨져도 이제 연쇄적으로 다 풀리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스티치가 무조건 좋은 스티치다, 싱글 스티치가 무조건 좋은 스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요런 식으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이제 밑단도 체인 스티치로 마감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아웃심이라고 하죠. 바깥솔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솔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에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수선을 했던 모델이고 수선을 안 했던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고급 테일러 바지나 좀 고급 바지들은 대부분 인심이라고 해서 안쪽 솔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 솔기로 끝나서 여기가 좀 두터워요. 그 이유가 사실 여기는 실제로 입으면은 이제 다리 안쪽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보통 이런 봉제선이 좀 안 보이게 하고 좀 이렇게 봉제선이 겹치고 두툼한 부분들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좀 고급 방식인데 청바지는 사실 그게 역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심에서 시작해서 인심에서 끝나는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에서 끝나는 청바지는 그 청바지에 만드는 의도 자체가 조금 더 테일러 베이스의 좀 좋은 바지 그냥 좋은 바지를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보통 아웃심에서 시작해서 아웃심으로 끝난 이런 방식들은 고증의 영역에서 오리지널 청바지를 조금 더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선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유니언 스페셜 43200G라는 모델로 이제 체인 스티치를 하는 거고요. 이 모델은 실제로 밑단 체인 스티치만을 위해서 개량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여기서 쭈글쭈글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물결 치듯이 워싱이 빠지는 게 요 체인 스티치 43200 유니언 스페셜 43200 모델의 장점입니다. 요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와도 돼요. 그치만 어쨌든 그게 장점이고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딱 비교해 보시면 요게 순정이에요. 풀카운트 순정. 근데 보시면 좀 약간 두께감 차이가 좀 있죠. 얘가 좀 두껍죠. 얘가 조금 더 두껍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이 봤을 때.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일본 브랜드들 대부분 여기 폭이 엄청 좁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요게 순정 머신이래요. 요게 순정 머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1cm 폭의 스티치가 놓여지고 여기 접히는 폭이 한 1.2cm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요게 일본 애들은 요걸 좀 개량을 한대요. 좀 깎아가지고 더 폭이 얇게 이렇게 약간 얇게 박히게 한대요. 그래서 0.8cm 폭으로 이렇게 약간 바늘이 들어가는 형태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니온 스페셜 요거 진짜 요대로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기계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이 정도까지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각이다, 레플리카 데님이다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거의 약간 국룰처럼 따르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각하는 시대와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이 상이할 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셀비지 데님이 주는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얘 보면은 바지가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이게 청바지 원단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좀 돌아가거든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보통 돌아가고, 또 이제 짜임에 따라서 뭐 레프트 핸드 트윌이라고 해가지고 얘랑 반대 방향의 짜임을 갖고 있는 친구는 반대로 돌아가고, 이걸 좀 개량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브로큰 트윌이라고 해가지고 잘 안 돌아가게 하는 그런 짜임도 만들어지고, 잘 안 돌아가게 하는 약간 후 가공 방식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오리지널 청바지들을 다시 구현하는데 재현하는데 좀 노력을 하는 브랜드들 대부분은 이제 보통 그냥 생 원단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지가 돌아가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호불호가 있기는 합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또 구매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 셀비지 데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복각 데님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풀카운트의 진짜 고질적인 고질병인데, 이거를 사실 풀카운트 브랜드에서는 이게 바로 감성이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풀카운트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을 정말 다양한 크기와 굵기와 다양한 컴포지션을 가진 실을 씁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봉제사는 일반적으로 코어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면백이 아니라 안쪽으로 해서 나일론이든 폴리든 이제 좀 합성사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왜 사용을 그렇게 하냐면은 면 느낌도 주지만 사실 면은 오래 있다 보면 삭거나 끊어지거나 되게 이제 내구성 면에서 수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합성사들 중에서는 사실 수명 자체가 거의 반영구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풀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합성사인 코어사부터 시작해서 면사까지 되게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약간 에이징이 실도 되게 봉제사도 에이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풀카운트 대표님한테 직접 물어봤었는데, 풀카운트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원단이 이렇게 오래 입으면 해지고 에이징이 되는데 이제 실은 그대로 튼튼하게 박혀져 있는 게 이게 역설적인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나요? 이런 데가 전부 다 면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핸드 소잉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핸드 소잉으로 수선을 했어요. 여기는 더 가관이죠. 여기도 겉에가 면사가 있어가지고 끊어져서 핸드 소잉으로 제가 다 덧방 아닌 덧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풀카운트는 여기에 한 번씩 문제가 생겨요.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면사여가지고, 원래는 예전 구형 버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 있었어요. 이게 오래 입으면은 뜯어져 나가거든요. 면사여서 자연스럽게 뜯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요렇게 점점점점점 요렇게 남아요. 이것도 사실 저는 예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면사 쓰는 건 상관없는데, 얘 보시면 이미 벌써 여기 면사로 쓴 데 다 터졌어요. 보시면은. 얘는 지금 그래요. 오래 입었던 옷이라고 치죠. 요거는 가장 최근에 샀던 거. 이제 얘도 완전히 안 보이죠. 이제 실이.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V스티치가 여기까지 딱 리벳까지 이렇게 딱 가는 경우도 있고 풀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다 딱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것도 그냥 풀카운트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감성이다. 원래 오리지널 리바이스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요렇게 가는 것도 있고 얼마 안 가는 것도 있고 다 중구난방이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풀카운트라는 청바지를 놓고 얘기했을 때 현대적으로 내구성이 진짜 좋은 튼튼하고 잘 만든 그런 바지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긴 합니다. 내구성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정도까지 고증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 마감의 이음새나 약간 이렇게 원단이랑 원단이 만나는 부분이 조금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풀카운트는 하나의 고증과 원래 리바이스가 했었던 방식들을 고안해내서 재현해내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요. 저도 사실 그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거를 되게 싫어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풀카운트가 무조건 최고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 시각으로 데미를 바라보면 데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데밀 갖고 올게요. 데밀 청바지들도 보면은 사실 풀카운트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풀카운트에서 하는 거의 모든 방식들을 그대로 구현을 하고 굳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리벳이 없습니다. 히든 리벳이 없어요. 네, 그거 하나를 제외하면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데밀의 011P고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은 아마 이 009일 거예요. 이 009가 0105랑 성향이 되게 유사하고 011P가 사실 조금 더 와이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풀카운트 0105가 조금 더 와이드해지면서 최근 풀카운트 0105 기준으로 011P랑 데밀 011P랑 더 유사한 것 같고 이 009 같은 경우에는 풀카운트의 1101 버전하고 조금 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이 메이킹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011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얘 같은 경우에도 풀카운트랑 비교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지금 이쪽에 빠택이 없고 안쪽으로 이렇게 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리벳이랑 빠택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풀카운트랑은 조금 다르게 여기는 리벳이 없고 히든 빠택만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그 리벳 들어가는 자리에 이런 식으로 X자로 X자로 요렇게 뭐 나름대로의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깨알 같은 건데 이제 데밀 뒤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런 봉제 방식들을 채택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얘도 보시면 가죽 탭 있잖아요. 한 방에 다 박았어요. 오히려 풀카운트는 여기도 띄고 여기도 띄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살짝 벌어놓고 나머지는 다시 그 자리에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이 거의 동일한데 이제 풀카운트랑 이 친구랑 차이점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이거 페인트 묻은 거는 제가 일하다가 묻은 겁니다. 네. 얘는 이제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바지의 틀어짐이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 얘는 거의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많이 이탈해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요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 원단에서 먼저 한번 방축 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워너쉬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뒤틀림이나 틀어짐에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요것도 데밀과 풀카운트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솔직히 이런데 내구성 높은 거는 풀카운트랑 비교할 게 안 됩니다. 풀카운트보다 이런 데는 훨씬 내구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어떤 봉제 방식에서 오는 건 아니고 사용하는 실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빈티지를 바라보는 뭐 견해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참 재미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풀카운트 정도, 그리고 풀카운트랑 같이 좀 묶어서 웨어하우스나 일본의 좀 최고의 레플리카 베이스 데님 브랜드들 정도의 메이킹이 가능한 브랜드가 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데밀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이 산업을 계속 좀 해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밀 청바지 여러분들 한번 진짜 좋은 친구들이니까 이 기회에 한번 겪어보셔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일본 청바지들에 비해서 데밀 청바지가 국내 체형에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실루엣은 데밀 청바지 제품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중에 011 모델 이 친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청바지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오라리입니다. 오라리 청바지는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라리 청바지는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구매한 이유는 디자인이 예뻐서, 워싱이 되게 재밌고 이쁘고, 그리고 셀비지 오라리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루엣이 진짜 예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 바지를 굳이 풀카운트와 데밀이랑 비교를 하자면 제 기준에선 약간 미흡한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오라리의 메이킹을 보면은 굉장히 가지런하게 정갈하게 봉제를 다 했고, 이런데 마감 이음새들이나 이런데도 진짜 잘 맞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풀카운트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런데도 지금 약간 좀 들쭉날쭉하고, 풀카운트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좀 벗어나 있죠. 그나마 얘도 좀 벗어나 있다. 미아라 야스고 이거 진짜 비싸게 주고 샀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풀카운트가 이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감성이에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얘가 조금 그래도 잘 맞는 편이네요. 근데 이제 이런 풀카운트랑 비교를 하면 오라리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 이런데 잘 맞고, 그리고 또 조금 재미있는 거 봐봐요. 이제부터 빠텍이라고 하는 이 보강 봉제 방식이 바깥쪽으로 나오죠. 사실 요 정도만 돼도 이거 안 뜯어집니다. 거의 안 뜯어져요. 근데 이제 얘가 저 풀카운트나 데밀에서 하는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이렇게 청바지 백포켓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붙여 놓은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여기 마무리로 이렇게 바텍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카운트나 데밀 제품들, 그 외에 복각 제품들은 이렇게 이제 요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백포켓을 이렇게 뒤집었다가 여기를 빵빵 받고, 아니면 바텍을 여기 빵빵 치고 다시 꺾어서 바느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꺾어서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좀 번거롭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둘 다 뭐 얘도 튼튼하고 쟤도 튼튼합니다. 네, 그치만 이제 외관상 이렇게 바텍이 이제 튀어나오냐 아니면 안 보이느냐, 또 얼마나 더 작업을 번거롭냐, 또 이 번거롭냐에는 또 분명히 그것도 있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죠. 아마 저 방식은 예전 방식에서 그나마 생산 효율도 어느 정도 잡으면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좀 다양하게 조금 더 개량이 돼서 요렇게, 그래서 요런 이제 방식들, 앞에 이제 리백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진짜 깔끔하게 쳐져 있죠. 네,
근데 데밀이랑 풀카운트는 이렇게 깔끔하게 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5 포켓 데님이 아니네요. 여기 5 포켓 5번째 포켓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도 당연히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죠. 그리고 얘는 아까 말했던 V스티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빈티지 데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얘는 사실 그때 판매가가 거의 40~5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받으면 안 되는 바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랄이란 브랜드의 바지들은 특히나 청바지들은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실 오리지널 데님 팬츠를 기반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가치가 높은 청바지는 아닙니다.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청바지를 좀 제가 무시를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다시 생각했을 때 이 친구랑 저는 풀카운트 같은 레플리카 베이스의 데님 브랜드들을 어떻게 좀 구분을 지냐면은 요거는 정말 테일러 베이스에 좀 좋은 바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소재를 데님 소재를 사용해서 조금의 어떤 감성들을 넣어서 그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이 데님 원단을 사용하는 이런 디자인 데님이라고 보통 저는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데님. 그래서 좀 저런 친구들 레플리카 데님 이런 친구를 그냥 디자인 데님이라고 좀 저는 통칭을 하는데 이게 막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메이킹적으로는 정말 촘촘한 바느질, 가지런하고 완성도 높은 마감 이런 거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가 이렇게까지 실루엣이 예쁘고 원단도 셀비지 원단을 사용해서 기존의 오라리가 보여주는 그런 약간 질감들보다 더 빈티지한 질감들이 좀 잘 나오고 워싱 자체가 이렇게 예쁘지 않았으면 이건 안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디자인과 테일러링에 좀 더 집중한 데님들의 진짜 정말 엄청난 장점? 입었을 때 실루엣이 이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모든 청바지 중에서 저는 단연 얘가 핏이 제일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하나 더 있긴 해요. 얘랑 거의 맞먹는 정도로 핏이 예쁜 바지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냥 막 이렇게 셀비지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폭도 저는 좁은 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약간 좁게 돼 있는 거. 일본 데님 브랜드 보면 대부분 다 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데밀 역시나 되게 좁은데 얘 보면은 이거 셀비지만 봐도 꼴배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상쇄할 만큼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뻐요. 이런 유로 또 하나 좀 볼만한 친구는 이제 아페세 같은 브랜드가 있어요. 아페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옷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얕게 알았을 때는 오라리나 아페세 같은 이제 오리지널 방식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들의 데님 팬츠를 보고 저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어? 그냥 브랜드값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옷을 만드는 걸 배우다 보니까 이 브랜드의 오라리라는 브랜드도 비록 복각이나 고증이나 오리지널 방식들을 많이 다 차용하고 많이 다 쓰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지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로움이 들어가는지는 저도 이제 너무 눈에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둘 다 입습니다. 그런 디자인 데님 팬츠라고 하는 그런 류의 친구들도 정말 잘 입고 그리고 복각 베이스의 그런 친구들도 잘 입습니다. 물론 복각 베이스의 친구들을 더 자주 입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딱 오라리와 풀카운트의 중간에 있는 친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다. 슬릭 앤 이지 그리고 폴브레이크가 협업으로 만든 우디 팬츠입니다. 오늘 시종일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팬츠가 바로 우디 팬츠입니다. 네, 우디 팬츠인데 이 친구도 이제 저는 이 친구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오라리에 더 가까운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라리처럼 여기에는 리벳이 되게 깔끔하게 쳐져 있습니다. 네. 더 자세히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풀카운트고요. 데밀입니다. 다 이렇게 리벳이 막 뭐가 튀어나온 것처럼 나오죠. 이런데도 마감이 깔끔치 않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빈티지가 원래 그랬으니까 고래서 그렇다고 하자면은 사실 풀브레이크랑 슬릭 에너지 모두 다 완전히 빈티지나 오리지널 완전히
복각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현대적으로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데는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오라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벨트루프가 이거 아마 좀 좋은 정장 바지나 테일러 바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 여기에다가 위에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물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물 수는 없었습니다. 오라리가. 왜냐하면은 이 허리 만드는 방식이 오리지널 청바지처럼 이렇게 반접이로 해가지고 이제 일자 오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자 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게 나름대로 걔네들의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좀 번거로운 방식입니다. 폴브레이크랑 슬리게니지의 우디 팬츠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이 꼭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제 오리지널 청바지에서 많이 생각했었던 방식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하였고 얘도 V스티치를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V스티치 모양만 따라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뒤에 패치로 들어가는 탭은 따로 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 둘은 지금 하나는 코리안 셀비지, 하나는 이제 블랙 일본 셀비지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체인 스티치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던 것들보다는 좀 폭이 좀 넓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예민하게 찾으시는 분들만 찾는 거지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기본적인 스펙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청바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마감 완성도나 이런데 이제 들어가는 바텍 공제 방식도 이제 오라리랑 동일하고 사실 오라리랑 비교해봐도 딱히 나쁠 게 없어요. 예,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폴브레이크 슬리게니지의 우디 팬츠와 오라리는 저는 보통 같은 계열로 바라봅니다. 디자인적인 그리고 이제 좀 좋은 바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데님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예쁘고 좀 입었을 때 더 좋은 그런 옷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좀 디자인 데님 팬츠라면은 풀카운트나 데밀 같은 브랜드들은 빈티지, 오리지널, 청바지가 5포켓이 데님 팬츠의 원형이 만들어졌던 리바이스의 오리지널리티를 어느 정도 따라서 재현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아예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요런 친구만 사다가 요즘은 요런 친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 실루엣이 얘네가 더 예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쁘다라는 거는 이제 실루엣도 체형이나 사람에 따라서 너무 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쪽에 더 잘 맞는 체형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더 선호하는 그런 체형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명이 입었을 때 한 7, 8명 이상이 좀 만족스러워하는 실루엣은 보통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 친구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소수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실루엣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나 일본 쪽 레플리카 데님으로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브랜드는 아예 못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목적에 맞게 그냥 이쁜 건 이쁜 것대로 높은 가치가 있으면은 그거대로 구매를 하고 요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친구들은 이거대로 또 구매를 하고 그렇게 좀 청바지를 즐겨 입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할 때 딱히 원단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원단은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데밀도 워낙 좋은 원단들을 오랫동안 써왔던 걸로 잘 알려져 있고 풀카운트는 뭐 말해 뭐합니까? 이거 뭐 진짜 편하기도 하고 진짜 궁극의 원단에 가깝고 색감도 정말 잘 나오고 빈티지한 색감까지 그리고 폴브레이크에서 나왔었던 요 우디 팬츠 이게 일본 원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콜렉트 원단사에서 만들어진 이제 블랙 데님 제품인데 이게 진짜 색감이 정말 미쳤어요. 실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색감 자체가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단 얘기로 조금 디테일하게 할 거는 바로 우디 팬츠 코리안 셀비지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밀에서 오랜 시간 한국에서 셀비지 원단을 만드는 거를 연구하고 찾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서 결국에 나온 친구입니다. 원단이 진짜 좋아요. 보통 셀비지 원단은 이런 식으로 되게 불규칙한 짜임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풀카운트에 완전히 새 상품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좀 생지 상태에서 비교해드리기 어렵지만 그나마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얘도 약간 좀 이런 불규칙한 짜임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짜임의 정도도 굉장히 좋았고, 또 원단의 편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 살짝 헤어리하고 기모감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도 이제 빈티지 방직기로 짤 때 만들어지는 그런 그거거든요. 이거를 더 극대화를 시키면은 이제 오라리처럼 이렇게 약간 막 잡사가 껴있고 막 이런 느낌의 이런 질감도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원사도 조금 더 빈티지하게 약간 균일한 원사 말고 조금 더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원사를 사용을 하고, 뭐 일부러 짤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까지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 말고 코리안 셀비지 봤을 때 저는 전반적으로 원단의 퀄리티가, 짜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데밀의 가장 유명한 P 원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P 원단의, 이게 지금 얘가 이제 데밀의 가장 유명한 P 원단인데, 이 P 원단과 이 친구가 짜임이나 이런 느낌들의 헤어리한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되게 완성도가 높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 P 원단 자체가 일본 원단인데, 근데 이제 제가 솔직하게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는 거는 염색이긴 합니다. 염색이 보시면 이제 P 원단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좀 깨끗하고 이제 조금 더 청량감 있는 그런 인디고 계열이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살짝 푸르딩딩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를 영상에서 보시면 얼마나 느끼실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본이 워낙 오랫동안 청바지, 셀비지 원단을 뭐 거의 한 5, 60년에 걸쳐서 막 발전을 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단을 염색하는 방식이라던가 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까지 제가 이거 셀비지 원단, 코리안 셀비지, 한국에서 셀비지 원단 짜는 거는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근데 데밀에서 이렇게 짰습니다. 이미 일본은 60년 이상 짜왔고 개발하고 개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식받았던 기술들을 계속 이제 후대에 넘기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처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짜임이 나온 것만으로도 데밀의 어떤 그 도전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패션씬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컸다, 정말 기념비적인 한 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이면서 이 원단을 사용했었던 데밀의 코리안 셀비지 제품들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밀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실 그냥 청바지를 만드는 거 그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응원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슬리게니즈랑 폴브레이크에서 나왔어요. 이 우디 팬츠가 그 원단을 쓴다고 했을 때도 너무나 좋았었어요. 이렇게 계속 알려지고 계속 누군가가 사용돼서 이 원단만으로도 조금 더 이제 가치가 생기면 더 많은 업체들이 또 이런 걸 원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짜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진짜 정말 일본 지금 원단들 워낙 좋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청바지 원단들은 그거에 준하는 그런 셀비지 원단을 우리나라에서도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원단들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는 브랜드가 바로 데밀이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여기까지가 좋은 얘기라면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생각보다 이제 염색 과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염이 조금 많이 심한 편입니다. 일본 다른 원단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심하지만 뭐 요거는 세탁 몇 번 돌리면은 괜찮아지니까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기념비적인 아이템이니까